나름대로 그 내공도 있으실 거고 경험도 있을 것이고 투자 철학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험과 또 투자 철학과 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기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카데미 2강 급등주 탐색기의 원리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요것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을 찾는 게 사실 주식 투자자들의 꿈입니다. 그쵸?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또 매도도 해보고 이 공포와 희망을 교차하는 그런 감정의 그 공방전에서 우리가 항상 시도를 해보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 가장 높은 수익을 줄 종목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종목을 찾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번,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려줄 종목을 예측하여 매수한다. 두 번째, 과거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뽑아내서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춘 종목을 매수한다. 1번, 2번.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과거는, 역사는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최고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그 종목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뽑아내고 DNA를 찾다 보면은 그런 똑같은 조건을 갖춘 종목이 반드시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최고의 주식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슈퍼스탁을 연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슈퍼스탁들이 들어찼나요? 안 찼나요? 어떻게 됐죠? 슈퍼스탁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슈퍼스탁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과거에 부러워하던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들이, 그죠? 과거에는 그냥 부러워하던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계속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이런 종목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하나 둘씩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서서히 그런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한 명, 두 명 모두 슈퍼스탁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종목을 고를 것인가 배울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2014년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성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카데미의 그 강의 목차를 보시면, 자, 급등주 탐색기 100% 활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급등주 탐색기 포착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묘하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게 뭐고 여기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건 뭐고 1, 2, 3에 대해서 얘네들이 왜 종목이 포착되고 어떤 원리로 포착되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원리를 알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패턴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떠한 종목이 포착되었는데 그 종목을 보다 보면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급등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패턴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그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각 항목 섹터의 포착 원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다시 한번 상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급등주 탐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꾸준히 보며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과 또 강세 업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셋업,
세팅된 종목을 실시간으로 발굴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내일부터는 급등주 탐색기를 보고 오늘까지 급등주 탐색기를 보던 시각과 오늘 방송 이후로 내일부터 급등주 탐색기를 보는 시각은 180도로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양지하셨으면 7자 한번 찍어보세요. 방송 잘 들리시고 학습에 대해서 몰입할 준비가 되었다. 7자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래요. 원래는 이 방송이 이게 아카데미가 44만원짜리 방송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또 돈 없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심플한 1강만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내고 결제하신 분들은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급등주 탐색기 포착의 원리 첫 번째, 오늘의 유망주입니다. 급등주 탐색기를 보시면 가장 상단에 보이죠? 여러분들 가장 상단에 오늘의 유망주라고 보일 거예요. 오늘의 유망주가 보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오늘의 유망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유망주만 이렇게 보이죠? 자, 보이시면 일자 눌러봐 주세요. 사실은 전업 투자자한테는 최상의 프로그램이 이 급등주 탐색기죠. 급등주 탐색기만 클릭하고 있으면은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어떤 걸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고 답이 다 나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를 자주 보시는 분들 혹은 소액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 오늘 방송을 한번 유익 있게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원리로 이것이 만들어졌냐면은 어디 갔어? 잠시만요. 자, 오늘의 유망주 포착 종목은 여기에 포착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선주를 제외했고요. 우선주는 포착이 안됩니다. 우선주는 거래량도 적고 또 어떠한 일시적인 흐름이 많기 때문에 우선주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들만 막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있죠. 거래량이 없을 때 우선주들만 급등하는 장세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늘의 유망주에는 좋은 종목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지정된 종목 있죠. 관리 지정된 종목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착되지 않는 조건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선주라든지 관리 지정된 종목은 포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포착되느냐? 첫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이 포착됩니다. 그죠? 52주면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2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포착이 됩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포착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자 시점을 보자면 당일 그날 장중에 해당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찍던가 연중 신고가를 찍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 포착이 되고 다음날은 다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어서 다음날 다시 이 세 개의 조건에 포착이 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면은 다시 주가가 포착이 급등주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저께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로 포착된 종목이 그죠? 52주 신고가로 포착이 되어서 요게 떴어요. 다음날 3%가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여기에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다음날 주가가 3%가 빠졌어요. 그럼 다음날은 조건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52주 신고가를 찍어서 여기에서 포착되었던 종목이 3, 4일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아갖고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와갖고 연중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포착될 수 있겠죠. 다시 반면에 자 뷰웍스처럼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이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교집합이 되니까 어제는 52주 신고가, 오늘은 무슨 신고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신고가? 뭐 역사적 신고가, 연중 신고가, 이런 신고가 이름을 달면서 주가는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다음날이 되어도 포착되었을 때 장이 종료되면은 이 조건은 모두 리셋이 되는데 다시 이 세 가지 조건에 교집합이 된다면 다음날 해당 조건이 성립되는 종목만 다시 포착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차 찍어보세요. 자, 그런데 자 니드코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날 포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착될 수 있으면 1번, 없다 2번 찍으시면 돼요. 포착될 수 있죠? 그죠?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죠? 이거 포착될 수 있어, 그죠? 연중 신고가, 이거 포착될 수 있죠? 그죠?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오늘의 유망주에 계속 포착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놈은 포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놈은 포착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포착될 수가 없어. 근데 오늘은 얘는 포착될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었단 말이야.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포착은 된 거고, 포착이 되었지만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건이 지금 현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조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맞죠? 그 조건이 유지되고 있어.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된 그 조건이 자 역사적 신고가, 연중 신고가, 그죠? 이런 조건이 유지된다면 불은 이렇게 하얗게 맑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야. 이게 바로 오늘의 유망주 포착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종목을 찍으면서 얘는 그죠? 얘는 이때는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럴 때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날은 이날은 당연히 포착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날은 포착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포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착되는 종목만 우리가 폴짝폴짝 매수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가장 간단한 원리야. 물론 투자가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지만 일단 그 수월한 강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골프는 어때요? 공을 쳐서 그냥 앞으로만 보내면 되잖아. 가장 간단하게. 축구 골대 있으면 공 쳐서 그냥 골대 넣으면 되잖아. 주식 올라가는 주식, 포착되는 주식 폴짝폴짝 매수하면 되잖아. 이런 간단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해되면 7자 눌러봐 주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 전일 포착된 종목이 다음 날에도 연중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이런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오늘의 유망주에 재차 포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주 탐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강한 추세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 탐색기 연속 포착이 되면서 강한 추세의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종목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유망주에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많을 것이고, 그죠? 빠졌다가 옆으로 겼다가 추세 전환되는 종목도 많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장대 양봉이라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신고가 종목만 포착되게 했느냐? 왜 신고가 주식, 왜 연중 신고가 주식만 포착되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과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제를 던졌을 때 무조건 신고가라는 공통 분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념 자체를 오늘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떤 주식이든지 사실은 주가가 내려갈 때가 아니라 언제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 생각, 기본 마인드 자체는 최고의 주식을 우리 계좌,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쓰고 어떤 운용수를 쓸지 모르겠지만 급등주 탐색기를 보면서 또 슈퍼스탁과 슈퍼선도주 이론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은 올라가는 주식만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강의를 유용하게 강의에서 다시 할 내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서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다음날 이렇게 됐어. 그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괜찮네? 내가 선택한 게 맞았네? 맞았다면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만약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예측한 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자리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렸어. 틀렸는데 떡을 하나 더 줍니다. 틀렸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떡을 하나 더 줘요. 사실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맞춘 놈, 더 센 놈, 더 강한 놈한테 떡을 더 주는 것이지 틀린 놈, 못하는 놈, 못 맞춘 놈한테 떡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자본시장 양육강식의 원리입니다.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그죠?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해야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락 압력이 강해지면 지지선을 뚫고 그죠? 지지선을 뚫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지지선을 뚫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얼마나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보이시면 1차 찍어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최고의 주도주로
꼽혔던, 그죠? 최고의 그 지속적으로 올라가던 주가 상대성 상위 종목이었던 해성산업이었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벌었을까요? 잃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주식을 올라갈 때마다 자, 여기서 1000만원 사고 그 다음에 500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겁나니까 300 사고 또 여윳돈 생겨서 100만원 사고 50만원 더 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월급 받아갖고 100만원 더 샀어. 어쨌든 여기서부터 불려왔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질 않고 있어.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조바심도 나고 갈증도 나고. 그런데 어때요? 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크게 반응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걸 그죠?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반응이 없어. 그죠? 어떻게 신호를 푹 줬는데 반응이 없어.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오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올랐다 빠지더라도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얘는 반응이 없는 거야.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급등한 주식이 주가가 안 올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주가가 어떻게 돼? 또 거래량이 터지고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하죠. 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매집 중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 이거 매물대 뚫으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창 매수해요. 신고가도 아닌 자리에서 예측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점 하한가 가고, 그죠? 지금은 그때 수익률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래서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가가 하락하면 절대로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7자 찍어보세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입한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은 양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도 되지만 매수한 주식이 좋게 본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매도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냅두세요.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 하지 말고. 아셨죠? 이게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지지선을 뚫고 장대 음봉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주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또 설명이 길어지면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설거지 당한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설거지 당한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옆으로 기는 것은 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8만원 하던 주식이 32,000원까지 빠졌다. 야, 이거 이만큼만 올라와도 대박이겠네? 하고 매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의 유망주에 자주 포착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즉, 오늘의 유망주란 소리는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포착되는 거야.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차트에 에너지가 들어온 종목들, 차트에 돈 들어온 종목들만 포착이 되는 겁니다. 차트에 돈 들어오는 종목들만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에 결국 돈 들어온 놈이 나중에 흔들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해되면 책자 찍어보세요. 차트에 돈이 들어온 놈이, 맞죠? 차트에 돈이 들어온 놈이 뭐 흔들던 어쨌든 나중에 결국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일단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보는 게 바로 오늘의 유망주라는 것이죠. 자, 정리되셨으면 5차 찍어보세요.
급등주 탐색기 오늘의 유망주의 포착 원리와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오면 반응을 해야 돼.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 반응을 해야 돼. 주가가 올라가야 돼.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한참 올랐는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급등을 안 해.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얘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만큼 들어오는 만큼만 올라가는 거야. 그죠? 들어오는 만큼만 올라가는 거야. 이거 들어오는 만큼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뻥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번외죠, 번외. 자, 그러니까 오늘의 유망주만 보고 있으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여기 떴는데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나이스 정보통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1번 판다. 2번 내 계좌에서 가장 찌질한 걸 매도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을 더 산다.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하나 이해하고 나니까 어머 전략이 생기고 응용법이 생기네. 그래, 그럼 조금 더 배워보자. 급등주 탐색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200에서 300%씩 오른 그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패턴과 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그런 종목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공통 분모가 바로 신고가 갱신이었다는 것이죠. 신고가 갱신하니까 위로 가고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위로 갔더라. 모든 슈퍼스탁의 공통점은 일단은 신고가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유, 아모레퍼시픽 엄청 올라가는데 저 못 잡았어요. 아쉬워합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 많이 올랐다는 생각 때문에 못 잡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 그 본성과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산단 말이야. 그러나 슈퍼스탁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의 유망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정상 흐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네. 추가 매수네.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네. 추가 매수네.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추가 매수할 돈이 어딨어? 이렇게 또 따집니다. 10번 20번 반복을 하는데 추가 매수할 돈이 어딨어? 그 돈은 네 계좌에 있어. 네 계좌에 가장 찌질한 종목이 나 좀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그 마인드와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야, 지금. 그럼 오늘 방송이 지난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야. 자, 신고가 종목만 매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계좌에 신고가 종목들만 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은 날, 시장이 좀 애지간하게 좋은 날은 우리 계좌가 전부 어떻게 되던가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포트폴리오에 신고가 종목들만 사기 시작했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전체 종목 90%가 조정을 받으니까 계좌가 조금 줄어들어. 맞죠? 시장이 살아나니까 얘네들은 신고가를 치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신고가 치던 종목이 시장이 못 가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시장이 가니까 다시 얘들이 되돌려서 방향을 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계좌가 맨날 신고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이 균형을 잡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매일 계좌 신고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스탁이나 슈퍼선두주 이런 종목들을 꽉 채워놨더니 지수가 그죠? 이렇게 빠졌어요. 최근 어때요? 2달 동안 코스피가 2100에서 지금 1970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 계좌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는 이런 거 몰라 지금. 왜 관심도 없고. 그쵸?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이 음봉이 몇 개인가 봐봐. 이 음봉이 다 음봉이야 지금. 이게 다 흔든 날이었다는 거죠. 다
죽이려고. 이런데도 큰 영향을 안 받고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